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4페이지 형충회합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충회합은 지지간의 작용인데요. 지지간의 작용에 대해서 고전에 속하는 서적에서는 그렇게 크게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논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걸 세세히 논하는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평진전에서 따로 챕터를 두어서 논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밑에 그 34페이지 하단에 자평진전 경촌집이라고도 하는데 자평진전을 쓰신 분들의 그 어떤 견해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상단 두 번째를 보시면 지지의 형충, 파해 등은 모두 정태인 지지가 서로 가까이서 만나면서 일어나는 관계.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주에 뭔가 편하지 않을 것, 행복지수가 낮아질 것, 뭐 이런 형충, 파해 등은 일단은 꺼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만 사주팔자에서 꺼리는 역할을 하는 기신을 충으로서 제거하면 꺼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형충 앞에 이런 것들은 안정성, 사주의 안정성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안정성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충이 해소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충이 해소되는 상황은 삼합이나 육합이나 삼합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충인데 술이 묘를 합해서 충이 해소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초보 시절에는 어떤 입문 시절에는 격하여 있으면 합하지 못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기의 흐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 앞에서 기가 어떻게 사주를 유행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일지 술은 연지 묘와 합해서 유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격해서도 합하는 거죠. 기가 사주를 유행하는 그런 룰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 경우에는 지지에서는 그 어떤 정황, 이 합하려고 하는 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합하려고 하는 정이 있기 때문에 유금이 묘를 충하는 것을 감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충의 영향력을 해소하고 감축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묘유충을 진유합이 바로 인접해서 합하니까 당연히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충이 합으로 해소된 경우입니다. 왜 합이 충을 풀 수 있을까라고 제가 써놨죠. 이건 선후의 순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과거고 뒤에 있는 건 미래죠. 그래서 팔자 의향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해소한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사주팔자를 읽는 이런 요령을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삼합이나 삼합, 반합 이 충을 해소하는 경우입니다. 묘유충, 해묘, 묘유충, 사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삼합은 육충을 해소할 수 있다. 형도 마찬가지로 삼합이나 육합으로 해소가 됩니다. 자묘형인데 묘술합으로 형이 해소되는 거죠. 자묘형인데 자축합. 형은 육합에 비해서 약한 발동, 지지의 기는 강을 따라서 동하니까 강자가 동하며 그것은 양이고 우선 먼저이고 약자는 정하는 것이 음이고 후이니 이런 룰이 해소되는, 합이 해소되는, 형이 해소되는 그런 룰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삼합 반합으로 해묘, 자묘형을 해서 신자 이렇게 삼합 반합으로 해소됩니다. 밑에는 왜 삼합 반합이 형을 해소하는가라는 것은 그 삼합이나 반합은 합하는 순간에 어떤 기가 천지를 유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지지에 있는 어떤 기는 지지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어떤 동주, 같은 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 인 이렇게 하면 인이라고 하는 지지의 기는 갑을 통해서 천간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사 이것은 사의 기운은 신을 통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서로 상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지에서의 기는 지지에서만 유행하고 천간에서의 기는 천간에서만 유행하는데 그것이 원칙인데 삼합이나 반합을 통해서 지지의 기가 천간으로도 유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서 예를 들어서 신자가 어떤 수국이 이루어지면 이 수라고 하는 기운은 천간에 이제 유행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말은 그 말입니다. 기가 천간에서 유행하게 되니까 더 이상 지지와 다투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노는 어떤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형충이 여전히 해소되지만 다시 형충인 경우입니다. 이런 거 다 선호 때문에 그런데요. 일합일형입니다. 여기서는 자묘형인데요. 자묘형. 그런데 술이 와가지고 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이 년묘와의 합을 하다가 시의 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과 합을 하는 바람에 년월의 형은 그대로 복원되는 거죠. 그 다음 이 경우도 좌우충은 축으로 인해서 자축합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는데 이때 시지에 유가 있으면 축에 합하려고 하는 기는
유축으로 합해서 금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천간으로 올라가 버려서 지지에서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다시 상충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반합이나 삼합이 와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해소가 안 되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로서 형충이 다른 형충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묘형인데 유가 와서 묘유충하면 자수를 해소하는 겁니다. 뭐 이게 그 해소한다는 것이지 어떤 그 영향력의 어떤 좋고 나쁨은 다음 문제입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자수는 형으로부터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중간에 자수가 있어서 자묘형인데 이런 유금 때문에 묘가 와서 유를 중하는 영향이 자묘형으로 인해서 충하는 것이 해소되는 거죠. 해소는 감축된다라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까 지지의 기가 천간에 유행하는 어떤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6월 월령인데 신이 뭐 이 병이 멀리 있는데도 뭐 합하는 정이 있어서 이 지지의 좌우충도 해소되고 묘유충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약간 견강부회하는 어떤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륭지의 팔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뭐 아부성 그런 해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어떤 연결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써야 되는데요. 연결. 이것은 그 중권에 아마 제가 설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천간이 합으로 뭐 격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격하고 있어도 후방 합이 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바로 좌하죠. 좌하. 이것은 바로 지지죠. 지지도 합하는 그런 어떤 정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지와 작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감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급수라고 그 주보명리학의 핵심인데요. 급수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의 급수를 계산하는데 그 지지에 어떤 그 딸려 있는 것도 같이 영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평진전에서 형충회라고 되어 있죠. 형충회. 이것은 삼합국인데 그냥 뭐 형충이 합을 보아서 해소되는 그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설명드린 내용이 그거죠. 형충이 해소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은 어떤 기가 유행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적용하면 해법이 이 형충이 어떻게 풀리는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전에서 형충해법을 찾아보시려면 자평긴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제가 제 2권 간지론 부분 하권에서 다시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